네, 사람인 AI의 김정길 실장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지금 한 4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도 제가 멘토링을 한번 했었는데 그 개발자 지망생이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꿈은 AI 개발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 AI 개발자가 정확히 뭘 꿈꾸시는 거죠? 프론트엔드예요, 백엔드예요, 아니면 빌링 쪽이에요? 어떤 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연하게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AI 개발자가 꿈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LLM을 직접 만드시는 그런 로직을 공부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건 AI 개발자가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프론트엔드를 더 만드는 개발자가 될 건지 백엔드를 만드는 개발자가 될 건지에 대한 것부터 정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AI 개발자가 될 거예요라는 꿈을 가지고 목표 없이 떠다니고 있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AI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거를 그냥 목적으로 삼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 개발자가 실제 무엇이지? AI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고 내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사실은 저희 사람인 안에 있는 공고와 이력서 데이터의 어떤 높낮이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데이터 좀 준비했고 앞에는 이제 다른 뭐 리서치한 내용들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다시 이걸로 돌아갈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이게 개발자들의 전유물인가요? 예전에는 AI란 말 나오기 전에 AI 영역 안에 있던 뭐 검색, 추천 그리고 뭐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쪽 분명히 개발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근데 AI라는 이 말이 LLM 이후부터 쭉 올라오면서 AI는 개발자들이 개발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AI 랩의 실장이지만 저희가 정말로 AI의 근간이 되는 어떤 LLM 기술 자체를 막 연구 개발하진 않아요. 외국 혹은 뭐 국내 기업에서 공개한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빨리 서비스에 적용시키고 그걸 통해서 구직자, 구인사가 더 빠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조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생각 속에서 AI는 뭔가 개발 관련될 거야. AI를 하려면 나는 개발자가 되어야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AI는 사실 더 이상 개발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사례인데요. EU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으로 가겠죠. 당연히 현재는 대기업이 많이 더 도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 여전히 AI라는 거를 뭔가 도입하려고는 하지만 큰 활동을 못 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AI 도입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제미나이 프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 GPT 플러스를 모든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요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EU 쪽에 가면 어떤 나라별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국민들 대상으로 GPT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요 정도만 하고 있지 사실은 AI 적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표도 보시면은 AI를 그래서 실제 개발할 때만 많이 쓰는가? 당연히 개발할 때 많이 씁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들도 다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처럼 내가 인클루드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한테 물어보고 나온 코드를 가져다가 갖다 붙이고 적용하고 검수하고 요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발자들만 AI를 쓰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을 보면은 마케팅 앤 세일즈나 프로덕트 앤 서비스 디벨롭먼트에서 더 많이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리서치 결과인데요. AI에 대한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IT 분야와 BIT 분야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도입해서 사용 중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IT 분야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도입은 못했지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넘어가 보면 IT 분야보다 BIT 분야가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을 적용 중인 업무에서도 보면 당연히 1등은 개발, 보안 같은 IT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AI 이전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기술도 다 이쪽에 먼저 사용된 게 맞죠. 근데 그 다음 걸 보시면 고객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참 한 10년 가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뭐 NLP 기술이 올라오면서부터 챗봇, 그리고 챗봇을 도입할 때는 고객 지원 센터를 대신하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고객 지원 센터 직원들을 자르고 챗봇으로 이거를 갈아엎고.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어디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하면은 AI가 응대해 줄 때 혹은 챗봇이 응대해 줄 때 편하신가요? 저는 0번부터 찾거든요. 어떻게든 상담원 연결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빨리 답을 얻고 싶은 거고, 혹은 내 불만을 토해놓고 싶은 거예요. AI를 만나는 순간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죠? 뭔가 고객지원팀에서 일하는 분들은 별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AI가 금방 대체할 수 있을 거야, 챗봇이 금방 대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거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뭐 금융권이든 어떤 서비스건 저는 못 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과 소통하길 원해요. 오히려 AI가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저 같은 리더 아닐까요? 네, 뭔가 예 아니요 결정을 하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넘어가서도 환경 미화원을 대체하겠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의사, 고임금을 받는 의사를 대체하겠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제한된 공간에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수술만 하면 돼요. 환경미화원 정말로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리에서 낮이고 밤이고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다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무엇이 과연 AI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로도 보시면은 불량 오류 감지 및 품질 생산 관리. 네, 사실 AI는 IT 쪽에 적합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건 여전히 IT가 아니라 수많은 저 지방에 있는 생산 기지들, 생산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조 생산업. 그쪽에 AI가 더 빨리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T는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재무 회계 같은 것들도 AI가 더 많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산업,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인 데이터인데요. 사람인의 공고수, 그리고 그 공고 안에서 AI 공고들의 어떤 성장률을 본 겁니다. 네, 24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사람인의 공고수는 쭉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직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분명히 공고의 그 등록 흐름은 변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공고에 대해서도 23년에 잠깐 주춤했다가 24년부터 그 증가세는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공고들이 모두 개발자 공고냐 아니란 얘기를 뒤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AI 공고 비중 추이인데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IT,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막 여러 가지 얘기 듣잖아요. 네, 좋습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생산 제조업이 더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AI 공고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공고의 2.6%에서 3.8%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커오고 있죠. 3.8%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장세를 보면은 10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이력서도 보면요. 22년부터 25년까지 사람인을 통해서 공개된 이력서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연도별 AI 관련된 이력서, AI 관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저 이력서 안에서 AI, 인공지능, LLM 같은 AI 관련 키워드들이 노출된 거를 지금 제가 AI 관련 공고, AI 관련 이력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관련 이력서도 계속 23년부터 25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력서의 비중 또한 22년에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내 이력서 안에 AI, 인공지능, LLM, 생성형 AI 같은 말을 쓴 사람들이 전체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지금 25년에는 3.1%, 3.1% 역시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확률, 그 비율로 따지면은 3배가 늘어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IT와 BIT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AI 공고가 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IT 분야의 공고가 느는 속도보다 사실은 BIT 분야의 공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르고 높습니다. 관련 이력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들이 물론 개발 일 하면서 뭐 커서나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LLM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야 되겠죠. 그런 이력서들이 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IT가 아닌 전체 직무에서 AI 이력서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 공고를 게재한 직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AI는 여전히 개발자들의 것이니까 IT 분야만 많겠지? 아니요. 반도 안 돼요. 40% 정도가 AI 관련 공고고요. 나머지는 기획 전략, 영업 판매, 생산, 마케팅 홍보 쪽으로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에 대한 현재 통계고요. 저희까지 오는 과정은 어땠는지를 좀 보면 22년부터 25년까지의 직종별 AI 관련 공고의 어떤 순위를 나타내거든요.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은 되게 금방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막 인사이트 찾아서 공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분석하는 사람들이지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다 얻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얻은 인사이트일 뿐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쭉 오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은 생산 쪽에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우리나라의 많은 생산 제조업체, 포스코 포함해서요, 다 생산 제조업체거든요. 그 안에 AI를 사용하는 비율은 정말로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가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그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AI고 뭐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고 재미있는 거는 미디어 문화 스포츠에서 갑자기 쭉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처음 AI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을 때는 챗GPT 기반의 텍스트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획 전략 이런 데서 많이 썼던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넘어서 음성,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도 정말 자유롭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문화 스포츠 쪽이 쭉 올라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AI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공고보다 더 작습니다. IT 개발 데이터가 31%, 기획 전략이 17.5%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 지인의 사례인데요. 한 2년 전 일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직원이 5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나 투자 관련 어떤 그 조사를 많이 했어야 돼서 조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획 전략 소속이었죠. 근데 챗GPT가 생기고 나서 이 대표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5명 중에 4명을 잘랐던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기획 전략 쪽에 어떤 리서치를 하고 하는 거는 AI가 너무 잘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기획 전략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영어로 된 막 리서치문을 막 읽고 정리해서 대표님이나 누구에게 보고했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분들이 AI를 더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레포트를 더 빠른 시간에 제공해야지 본인들도 기획 전략 업무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전략 쪽에 저 AI 이력서 비율이 높아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키워드를 잘라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저 키워드가 공고 그리고 이력서에서 어떻게 성장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인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력서에서 먼저 뭔가 언급되지 않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면 기업이 먼저 욕을 합니다. 즉 기업이 공고에 그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이력서들이 따라오는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AI 그리고 LLM 또한 마찬가지로 공고가 먼저 빈도수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력서 수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갑자기 우리가 동네 축구하듯이 원래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기에 막 집중하다가 AI, LLM 나오고 나서 얘네를 갑자기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냥 챗GPT가 제공해주는 결과를 활용한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특장점을 활용해서 AI를 적용해야지 남들이 못 만드는 서비스를 우리만 만들 수 있는데 갑자기 AI 나오고 나서부터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기업 쪽에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AI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RNN, CNN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딥러닝의 알고리즘들인데 여기서도 재밌죠. 기업은 머신러닝, 딥러닝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RNN, CNN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근데 이력서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제 AI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딥러닝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RNN, CNN이 기본이거든요. 이력서는 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런 거를 더 이상
RNN, CNA란 디테일한 키워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또다시 AI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연어 처리, 챗봇,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NLP, 저게 이제 사실은 10년 넘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LLM 서비스를 대체했던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 LLM이 나왔을 때 자연어 처리를 10년 넘게 연구하셨던 분들은 아, 우리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더 좋은 데서 더 잘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공고는 여전히 원하지 않아요. 이력서만 쭈르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LP 일을 해본 사람이 AI를 활용했을 때 더 잘 활용하신다가 맞거든요. 과거에 NLP를 이용해서 1년 했던 프로젝트를 그걸 했던 사람이 LLM을 이용하면 3주, 한 달 만에 프로젝트 완료하는 거를 수차례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공고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요때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GPT-3, 우리가 3.5부터 이제 GPT를 만났잖아요. 그때만 해도 분명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사도 있었죠. 뭐 미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의 연봉이 4억이다. 그러니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는 법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강의도 있었는데 GPT-4.5가 나오면서 더 이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대충 해도 잘 나오는 것들을 만나니까 혹시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내네 라는 걸 다시 알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GPT, 라마, 제미나이인데요. GPT야 뭐 원체 대표 용어니까 잘 올라가는데 라마나 제미나이, 특히 라마는 재밌습니다. 공고는 계속 원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원하다가 또 여기도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희도 실제로 라마 2.0을 이용해서 LLM 내재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사내에 GPT 서버를 갖다 놓고 라마 2.0 파운데이션 모델을 받아서 학습시키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3개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마 2.1이 나온 거예요. 야, 빨리 모델 바꿔 해서 라마 2.1로 또 바꿨는데 3개월 하다 보니까 어머나 라마 3.0이 또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접자. 왜냐면 이거 더 이상 따라가다가는 못하겠다. 접자 해서 접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거 보니까 다시 쓸만 하겠네? 라고 넘어간 건 아닐까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 반응이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구글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AI 쪽에서 제미나이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클로드, 커서, 코파일럿인데요. 과거에는 클로드도 사실 별로 인정을 못 받다가 요번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 3주, 2주 됐나요? GPT가 갑자기 일시적 장애 현상을 일으켰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GPT를 쓰는 서비스들이 잠깐이지만 다 순단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런 상황을 두려워해서 당연히 GPT가 연결이 안 되면 이중화를 해서 클로드로 자동으로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클로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클로드에서 또 갑자기 순단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 같이 올림픽대로로 가다가 올림픽대로 끝나니까 다 같이 강변으로 넘어갔더니 강변으로 또 막혀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클로드가 그런 대체제로 사용이 많이 되어오고 있는 현재인데 GPT의 그 서비스 요청을 다 받다 보니까 쟤도 무너지더라고요. 저희가 선택한 거는 제미나이까지 3중간을 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 커서나 코파일럿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개발자들이 저런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므로 공고에서도 이런 툴의 사용에 익숙한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커서의 확실히 상승세는 최근 들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코파일럿은 완만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고와 이력서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건데요. 파란색은 이력서는 많고 공고는 적고 이쪽 붉은색은 공고는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력서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빨간 쪽이 레드오션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핫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기업에 조금 더 빨리 선택받고 싶다면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었던 장표였습니다. 네, 그 좀 정리하자면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AI 개발자, 정말로 LLM 그 딥시크 사태, 원래 딥시크 혁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딥시크 사태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 개발자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슈퍼 개발자가 하실 거고요. 더 잘 만들어내실 거고 그들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만든 거를 꽁꽁 숨기지 않고 계속 공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져다가 우리는 최대한 빨리 활용해서 내 서비스 우리 기업에 적재적소에 빨리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AI 활용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학벌이 좋으시고 스펙이 좋으신 분? 아니요. 저는 그것도 바뀌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개발자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올라가면서 정말로 한 번에 코딩할 수 있는 코딩 라인의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좋은 개발자 나쁜 개발자의 차이였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호기심 많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당해낼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호기심이 많으면 새로운 거를 빨리빨리 찾아보게 되고요. 열정이 있으면 새로 찾은 거를 우리 기업 혹은 내 하는 일에 빨리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거를 성실하게 반복하는 사람을 이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인재가 어떤 인재지,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고1인데요. 그래서 아들이 요새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좀 덜해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가 창의력은 좋거든요. 맨날 헛소리 많이 하고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창의성, 호기심, 성실함이 오히려 중요한 스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저 사람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공유 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AI라고 해서 IT 개발자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AI가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데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생산, 제조, 마케팅, 기획, 총무, 회계, 재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AI 인재란 말도 개발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고 호기심 많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